안녕하세요. 빠르게 통합사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의 1은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는 윤리 영역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은 지리 챕터죠. 네 번째, 문화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세계지리랑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어떤 챕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 부분도 지리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챕터가 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양한 관점은 네 가지입니다. 시간적 관점은 역사적 배경과 시간적 맥락을 보는 흐름을 보는 거고요. 공간적 관점은 장소, 지역, 공간 상호작용과 공간적 맥락을 보는데 특히 히스토리와 중심으로 시험 문제에 꼭 출제되니까 보셔야 되는 요즘 변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케이스 스트를 통해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와 규범해가지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AI와 자율주행과 드론을 중심으로 윤리적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통합적 관점이 뭐냐에 대해서 나오죠. 네 가지를 섞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섞는데 케이스 스터디 딱 세 가지입니다. 기후를 통합적으로 보고, AI를 통합적으로 보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통합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탐구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탐구 문제를 선정한다든지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한다든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해결 방안을 평가 및 선정한다. 사회과학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죠. 일단 행복의 기준과 의미부터 보죠. 여기는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행복 기준이죠. 그래서 6가지 시대, 선사, 고대 그리스, 고대 헬레니즘, 중세시대, 근대시대, 오늘날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지역에 따른 행복 기준인데 이거는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과 종교, 문화, 산업 등의 인문환경에 의한 두 가지가 믹싱되면서 행복 기준이 바뀐다는데 특히 종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복의 의미가 나옵니다. 행복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고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있는데 특히 유엔의 행복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조화를 해야 되고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조화를 이뤄야 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케이스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특히 감사하는 태도 되게 심도 있게 낼 가능성이니까 보시면 되겠죠. 새롭게 들어간 챕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냈던 행복에 대한 사상가의 관점, 동양의 3명, 공자, 노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서양의 3명이라고 할 수 있고 학파도 할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벤담 이렇게 3을 좀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 단원의 두 번째 큰 챕터, 다양한 조건이 나죠. 행복을 위한 다양한 조건.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과 여러분이 봐셔야 될 건 뭐냐면 경제적 안정에 대한 이론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늘어나면 더 이상 행복이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한 복지정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주의에서는 여기는 이제 특히 요즘 많은 이론이 나타나죠. 특히 행복과 민주주의 발전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했던 원래 뭐 노벨상을 받았던 국가의 발전 요소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티아 센의 그런 이론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실천 여기까지 하면 2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 넘어서 지리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첫 번째 기후에 따른 생활 모습을 구분하는데 요거는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가지고 5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구분을 하시는데 학교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막대 끝근선 그래프 해가지고 그래프를 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인데 산지 지역, 평야 지역, 해안 지역 나오고 독특한 지역이 나오는데 특히 독특한 지역의 5가지 특징을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삶을 위협하는 자연환경의 자연재해의 종류에 대해서 좀 구분하시고 그리고 비후 변화와 무변환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시민의 권리에서는 안전권이 뭔지, 환경권이 뭔지,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노력 실천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의 큰 테마 두 번째 챕터,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오죠. 인간 중심적인 이분적 관점, 도구적 자연관, 베이컨, 데카르트, 환경위기, 초래까지 5가지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태 중심적인 경우는 3가지입니다. 전일론적 관점, 내재적 가치, 레오폴트의 대지의 윤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람직한 관계로는 3가지, 유기적 관계, 동양의 친환경적인 자연관 3가지를 보셔야 되고 서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 생태 공동체 의식이 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세 번째 챕터, 이것도 이제 4개로 나눠지는데 지구 초원의 다양한 환경 문제죠. 특히 지구 온난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대 우림 파괴, 사막화, 대기 토양 수질 해양 오염,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산성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주체의 노력,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가 개인의 노력들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끝내시고요. 환경 관련 국제협약은 5가지입니다. 람살 협약, 몬트리올 월정설, 바젤 협약, 사막 방제 협약, 파리 협정. 요 차이가 뭔지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태 시민에서 실천 방안은 생태 전환적 사고가 뭔지,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과 지역 사회와 연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단원이 끝나는데 중간고사 범위는 아마 여기까지지 않을까. 4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챕터는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이 나오죠. 문화권의 형성 요인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있는데, 자연환경은 기후와 지형이고 인문환경은 종교, 산업 등이 들어가 있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다양한 문화권 7가지로 나누죠. 동양 문화권, 건조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유럽 문화권, 아메리카 문화권, 북극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 요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문화에서 이제 컨셉트 2번째,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인데, 구성이 보면은 이론을 줍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 내재적 요인은 발명 발견이고, 외재적 요인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있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양상에도 개념이 3가지가 있죠. 문화 병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문화 접변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이 어떤 개념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제 전통 문화 요소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고용 가치로 인정되는 전통 문화를 창조, 개성, 발전시키는 케이스 스터디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문화에서 3번째 챕터,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가 있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는 이에 따라 가지고 2가지로 나눕니다. 문화 절대주의,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화에서 보편윤리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이나 인간성 존엄이라든지 자유나 평등, 인권 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문화에 대한 보편적 성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고주의나 보수 이슬람의 문화권의 명예살인 같은 거, 이런 것들 케이스 스터디가 있겠고요. 4번째 이제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문화가 왜 배경이 등장했는지, 특히 세계화 때문에 등장했겠죠. 다문화 사회 양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 측면은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부정적 측면은 경제적 자원과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문화 상대주의 태도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의 자세, 다문화 교육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 시험은 잘 나오는 건데, 용광로 이론인 동화주의와 샐러드볼 이론인 다문화주의를 잘 구분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권에 있는 생활 공간에서 첫 번째는 산업화 도시에 따르는 변화. 산업화 도시화가 뭐고,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생활 양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은 뭐고,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챕터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여러분이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2번째 컨셉트인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죠. 특히 보면 과학통신, 과학기술 발달은 4차 생명의 성격을 잘 규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의 변화에서는 생활 공간의 확대, 경제활동의 범위 확대, 생태환경의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의 변화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류가 증가했다든지 다양한 인간 간의 형태, 편리성 정제, 전자민주주의 실현, 요거를 스킵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지역 격차라든지 정보 격차라든지 생태환경 교란이라든지 전염병 확산이라든지 사이버 범죄라든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리 없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공간에서 3번째 챕터, 우리 지역의 공간 문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죠. 지역 조사 방법이 있겠죠. 지역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정보 분석 및 종합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요 순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지역 문제는 대도시와 지방 중도도시에 따라 다르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고,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는 특히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속 가능한 성을 고려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한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권까지 빠르게 목차를 한번 전개시켜 봤는데, 요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는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수업 받기 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니까, 요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지를 흐름을 따라오시면 되게 중요하게 많은 것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